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고등학교 고3 때는 의사가 될 생각이 없어서 서울대 경찰대도 다니시다가 다시 의사에 대한 꿈을 부풀어서 다시 의대를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의 차의과대학교 외래 교수도 하시고 지금 김천에서 서규영 피부과 원장님을 하시는 서규영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서규영입니다. 네, 또 요즘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주신 대로 그 의사 되는 과정, 의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래도 중학생이니까 초등학교생에 비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되니까 말씀드리고, 2교시는 이제 청소년기 피부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 이제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제 홈페이지에서 따와서 사실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좀 다른 게 이제 어릴 때 사진이어서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한 8년, 제 개원 7년 됐거든요. 그래서 7년 전 사진이라서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젊고 이제 조금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게 병원을 오후에 이제 또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생각보다 예전에 해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모자라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의사 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고등학교 앞 과정까지는 일단은 생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의대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의대를 일단 가면은 의대가 보통 6년 과정입니다. 즉 예과 2학년, 그 다음에 본과 1학년, 1, 2학년, 본과 3, 4학년. 그래서 예과는 쉽게 말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해서 기초과학 위주로 기초의학 위주로 주로 많이 배우고, 본과 1, 2학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내과, 소아과 이런 피부과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 배우게 되고, 3, 4학년은 이제 실습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걸 시키고 그런 거는 없고, 쉽게 말해서 뒤에서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구경하고 레포트 쓰고 수행 평가하듯이 그렇게 3, 4학년을 보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6년 과정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고등학교처럼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고 단계마다 다 시험이 있어서 유급 당한 1학년, 2학년 통과하는 과정들이 다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이트로 졸업하면 6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보죠. 6년이 끝나면 국가고시를 보고, 이제 그때는 일반이라고 인턴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고시를 치고 인턴 생활을 보통 1년을 합니다. 그래서 TV 같은 데 많이 나와 있지만, 인턴은 사실 어디 무슨 과 소속이 아니라 전체 소속에서 주로는 이제 피를 뽑는다든가 드레싱을 한다든가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좀 잡일 같은 거를 주로 많이 하게 되고, 그 1년을 거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성적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인턴 시험을 보통 칩니다. 인턴 끝나고 시험을 치고 과별 면접을 통해서 이제 레지던트 단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부 항목이 생긴다는 거죠. 내과면 내과, 피부과면 피부과, 외과면 외과, 결핵과면 결핵과, 이런 식으로 이제 레지던트 과정이 되고, 레지던트 과정은 보통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피부과 기준 4년 적혀져 있는데요. 요즘은 이게 또 조금 길어져서 3+2가 요즘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과라 하면 내과를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소화기내과, 그러니까 내과 중에 소화기내과, 내과 중에 순환기내과 2년을 해서 토탈 5년 과정으로 요즘은 많이 하죠. 외과면은 외과 중에 관담체외과, 항문외과 이런 식으로 대장암 이런 식으로 세부 과정이 들어가서 이게 5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사실 여기까지가 되게 많이 이제 눈물의 세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남학생들이니까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가 이제 좀 지금 현재 18개월 현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의사가 되면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가지만 그게 이제 좀 40개월입니다. 정확히 3년이 아니라 3년 4개월로 좀 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고, 그러면 이걸로 그럼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고 전임의 과정이라고 또 있습니다. 세부 전공 아까 말한 뭐 소화기내과 뭐 이런 걸 하는데 임상조교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굴리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의만 됐다고 내가 환자를 수술하거나 뭐 볼 수 있는 경험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또 2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아니면 이제 뭐 저처럼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이제 스트레이트로 재수나 뭐 휴학 같은 걸 안 한다고 해도 요까지 오면 보통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제 나이는 뭐 밝히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사실 뭐 또 녹화도 되고 있어서 제가 뭐 요즘 정치적 이슈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의사가 조금 뭐 파업 아니면 이제 의사가 또 악마화되고 뭐 이런 분들이,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제 대거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말씀은 뭐 앞으로도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기초의학이랑 임상의학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상주나 지방 뭐 제가 있는 김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제 있는 병원들이 요 의원이랑 종합병원밖에 없죠. 상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적십자병원, 상주 성모병원이 이제 2차 의료기관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뭐 저를 포함해서 뭐 무슨 피부과, 무슨 외과, 무슨 연합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다 1차 의료기관이죠. 대학병원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경북대병원이나 뭐 충남대병원, 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요거는 흔히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이쪽이 또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기초의학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병리학, 예부항의학, 생리학, 해부학, 기생충학, 생리학, 미생물학, 양리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식으로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의료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 과정을 그대로 그러니까 각각 세부 전문의가 존재하는 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분들은 잘 못 보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이제 환자를 만나지는 않고 보통 이런 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접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은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요. 네, 이게 2년 전에 이제 우리가 전문의 취득한 사람들의 이렇게 통계를 살펴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한 해 배출되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O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미달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경쟁이 되면 뭐 다른 과로 가거나 재수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과가 69명, 1년에 69명 배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딱딱하니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TV에 이제 흔히 나오는 걸로 의사를 많이 꿈꾸거나 뭐 주변에서 물론 뭐 지인분들이 계셔서 많이 의사를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분들은 대학병원에 있다가 뭐 TV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돌담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으로 이직했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3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 이직한 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좀 그래도 의사를 좀 아름답게 그리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랑 연배들이, 그러니까 이 얼굴이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저랑 학번이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저랑 비슷한, 그러니까 연배인데
좀 의사를 좀 되게 병원을 아름답게 뭐 재밌게도 그렸지만 그렇게 되는데, 조정석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병원 부교수죠. 그러면 대학병원 아까 3차 의료기관에 이분은 이제 교수로 활동을 하는데,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쪽 과정을 다 겪어서 2년 동안 세부 전문의까지 하고 임상조교수, 조교수, 부교수까지 가려면 이제 보통 제일 빨리 가면 한 45세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 드라마가 다 좀 안 맞는 건 있죠. 뭐 이분은 그래도 좀 약간 뭐 술도 드시고 좀 이렇게 시골에 계시고 이래서 좀 쩔어 보이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이런 몰폴로지를 가진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은 잘 없긴 합니다, 대학병원에. 그래서 다 이렇게 뭐 다 풀매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사실 없고, 의사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과 박 원장이 이제 뭐 웹툰이나 OTT에 나왔던 건데, 뭐 이런 분들이 의원급에 있는 병상수가 없거나 아니면 30개 미만이 의료법상 개인 병원으로 돼 있고, 그게 이제 저도 뭐 당연히 여기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의사 드라마를 검색해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예, 대충 보니까 사실 이거는 말이, 예, 주인공이 그냥 의사인 건지 의학 드라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물론 이런 분들이 안 계신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뭐 시골의 어떤 학교에 전국 1등이 같은 학교에 2명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설정이 사실은 뭐 일단 출발부터 그렇고, 이분들이 연애를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분들이 흙수저로서 열심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설정이 조금은 그냥 로맨틱 뭐 연애 드라마인 것 같아서 뭐 딱히 뭐 의사로서는 할 말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근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를 검색했더니 이게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다음 이거를 그냥 바로 했는데요. 네. 네. 바로 했는데, 자, 제가 이거를 말하는 거는 뭐냐면, 네. 네, 또 이렇게, 네. 진정하시고. 말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하라 그러면 다 이것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얼마 버냐? 너 얼마 버냐? 그리고 뭐 부모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뭐 이건 제가 아니라 이거는 나라에서 잡은 통계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전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이제 우리나라 통계에서 그렇게 돼 있고요. 공직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습니다.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작년이랑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근데 모든 게 상대적이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학생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거는 있는 게, 뭐 의사가 잘 번다 못 번다 이거를 제가 뭐 그게 상대적으로 높다 적다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높은 거죠. 높은 거고 고연봉이고 한데, 아까 그 연봉을 받으려면 아까 말한 이제 이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친구들이 뭐 현대차를 들어가고 뭘 들어가고 하면, 제가 지난주도 이제 친구 와서 이제 뭐 현대차 과장이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연봉이 요즘 이걸 다 넘습니다. 공직위 월급을 다 넘어요. 현대차 과장님만 돼도. 근데 뭐 그게 뭐 우수하지 않다 많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바뀌었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시골은 아니지만 지방 분이니까 맨날 똑같이 얘기했어. 자기 옆에 뭐 자기 친구가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나 부장님께서 그만하라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 아까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런 돈을 받고 최저 시급으로 일하고 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르이생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부자는 누구냐? 그래서 그 안정원이라는 분이 재단 이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부자였다.
시계도 제일 좋은 거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되면은 그럼 과연 어떨까? 행복할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진로를 뭐 사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을 수도 있지만 고민을 많이 선생님들 나이 때나 학생 때는 하게 되니까. 자, 일단 가장 차이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차치한다고 하면 의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뭐 간호사 선생님 다녀갔을 때 똑같은 얘기인데요. 병원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뭔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선설, 성악설, 뭐 성무선악설 뭐 이게 윤리에서 배우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경찰이다, 뭐 판사다, 뭐 변호사다, 뭐 이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악하다는 거잖아요. 뭐 법을 위반을 했다든가, 뭐 조폭을 수사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뭐 환자를 죽이려고 주사를 놓는 경우는 없죠. 뭐 결과가 물론 잘못되는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직업적으로 훌륭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뭐 주식을 하든 뭐를 하든 경쟁을 하면 내가 뭔가를 이룩하면 뭐 서로 경쟁이니까 남들 걸 제로섬으로 뭐 빼앗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다. 예, 그렇게 돼서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흔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뭐 학생들 망하라고 막 강의하고 망하라고 훈육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안정적이다, 정년이 없다, 뭐 이런 뭐 아까 연봉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로 이제 흔히 그 부모님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IMF 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럼 IMF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힘든 과정을 겪었죠. 그 뭐 집안이 뭐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이러면 이제 등록금이 없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전문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이든 뭐 이런 쪽을 많이 해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게 행복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왜 지금 뭐 난리를 칠까? 그리고 왜 힘들다고 할까? 왜 어쩌고 저쩌고 할까?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무한 경쟁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거는 의사가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그 내부에서 아까 그런 과정들 통해서 계속 시험을 치고 계속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갔다고 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가는데 예를 들면 작년 통계예요. 울산대 의대가 아산병원 그러니까 거의 서울대 다음으로 제일 좋은 의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40명 중에 10명이 탈락을 했대. 그러면 30%잖아요. 30% 이상이 재수를 한다는 겁니다. 의대를 갔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 최고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는데도 뭐 이렇게 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과 선택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모두가 경쟁입니다. 근데 그거는 의사들끼리 경쟁이니까 안 보이죠. 우리는 그냥 누가 된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쟁은 그러면 예를 들면 되면 끝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 과정을 통해서 뭐 1등을 하고 뭘 하고 해서 뭐 피부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피부과 전문의 됐으니까 그럼 아까 그런 고연봉을 그냥 받고 그런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을 주냐? 그건 아니죠. 제가 환자를 봐서 제가 제 책임하에서 어떤 수익을 올리고 제 책임하에서 능력제로 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국립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환자를 보는 만큼 열심히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능력제로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도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무한 경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사실 이런 겁니다. 뭐 소송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 문제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제가 이제 다음에 이게 지금 좀 신문이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사실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동창이고 전남대 일반외과 교수님인데 사실 아까 얘기한 막 이렇게 TV의 스르이생 그러면 조정석이랑 비슷한 위치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이 저보다 당연히 공부를 더 많이 했죠. 뭐 박사기도 하고 뭐 끝까지 계속해서 근데 월급이 500 전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500 전후 받고 왜 아까 막 2억, 3억, 뭐 1억 막 이렇게 막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걸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요즘 이탈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훌륭하게 막 당직 서시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뭐 의료 공백 문제가 의사 때문인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데 실제로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이제 앞에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 연봉이 어떻고 이런 걸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니까 좀 왜곡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특히 요즘 이제 들어오는 분들, 요즘 들어와서 고등학교에서 의대로 와서 뭐 인턴을 하는 분들이 이제 그 괴리감을 극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은 뭐 스르생을 꼭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좋은 드라마인데 뭐 화려하고 월급이 많고 안정적이고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왔는데 현실은 이런 건데 여기서 보람을 못 찾으면 나 이거 왜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다. 그리고 하지만 이분 당연히 뭐 저보다는 돈은 적게 벌시겠지만 훨씬 더 훌륭한 분이고 제가 친구지만 존경하는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아요. 요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필수 의료 뭐 실태 보고 그래서 이런 분들 똑같습니다. 전문의 6년 차면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과정에서 그럼 이분은 최소 40대 중반 이후거든요. 스트레이트로 해도 그러면 이분들이 보시면 수술이 끝나도 업무가 있어 평일엔 집에를 안 간대. 똑같습니다. 뭐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진료교수면 거의 탑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연봉이 막 아까 3억, 4억을 받냐, 2억을 받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현재의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료가 K-의료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뭐 지금 이제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A 교수 분당 차명원 제가 나온 대학교가 이제 제가 이제 피부과를 했는 데가 분당 차병원인데 이 교수님 그러면 이제 스승님이죠.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도 내과 교수님이었는데 네 얼마 전에 당직 서시다가 수술하시다 끝내 세상을 떠났어. 얼마 전에 4월 21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럼 왜 그럼 아까 뭐 그런 거를 모르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분들은 그래도 아까 말한 성선설에 기인해서 환자를 위해서 뭐 집에도 안 가고 뭐 그렇게 사시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분들 제 친구지만 똑같아요. 1년 365일 당직을 서거든요. 당직을 선다는 거는 뭐 술을 먹을 수 없는 거 뭐 당연하고 전화가 오면 언제든지 나가야 돼. 그럼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전화 오면 나가서 환자를 수술하거나 콜을 받아야 돼. 그러면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죠.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을 보고 의사를 꿈꾸면 안 되고 실제로 의사들은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신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럼 왜 이 자리에 없냐? 왜 나 같은 사람만 있냐? 사실 저도 아까 말한 뭐 경쟁이 어떻고 해서 저도 사실 진료를 빼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분들은 바빠서 강의를 할 수도 없어. 바빠서. 이런 분들 마찬가지고 지금 집에도 못 가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뭐 아산병원 뭐 교수 뭐 이런 외과 교수 이런 분들은 뭐 흔히 시체말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제 친구들 뭐 다 그래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색만 하면 요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떻게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 요즘 하도 언론도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의사가 어떻다 저떻다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의사의 미래는 사실 그럼 어두운가? 제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두운가? 저는 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당장 때려치고 뭐 다른 걸 해야 되겠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이 그림이 뭐 학생들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보면 이건 알죠. 네이버입니다. 이거는 포스코예요. 제가 대학 갈 때는 90년대 후반이죠. 대학 갈 때는 이거를 보여주면서 야 이게 이 회사가 훨씬 시가총액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훨씬 커요. 야 이거를 보면 나 항상 학생들 나이 때 포항에 뭐 이래 현장 학습 가고 실습 가면 와 이거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이네 이런 걸 봤는데 어떻게 이게 건물 2개 딱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회사가 더 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2차 산업에서 3차, 4차 이제 N차라고 합니다. 예, 그게 융합 사회라고 하는 거죠. 뭐 2차, 3차, 4차 더해서 뭐 7차 얘기도 하고 N차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의사의 미래를 왜 아까 그 얘기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얘기했냐? 사실 저한테는 이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 왜냐하면 학생 때 문과 가면 고시 보면 되는 거고 뭐 이과 가면 의대 가야지 뭐 딴 시골에는 지방에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의사 되면 저는 학생 때도 똑같아요. 의사 되면 환자 보고 열심히 해서 종합병원 뭐 환자 보고 뭐 개업을 하든 교수를 하든 이것만 생각했지 실제로는 이 시장이 훨씬 아무도 모르지만 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N차의 얘기를 하면 요즘 이제 각광받는 게 의료 AI죠. 의료 AI가 뭐냐면 뭐 왓슨 같은 게 나온 지 뭐 꽤 됐습니다. 알파고 얘기한 거는 최근이지만 왓슨은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자동으로 판독이 돼서 네 병이 뭐다라는 게 나오고 뭐 피 한 방울 뽑으면 뭐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AI인 거죠. 옛날에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어떤 약이 나온 다음에 이제 자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이 요즘 이제 재작년 뭐부터 엄청 각광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장비는 사실 꽤 됐죠. 예를 들면 뭐 CT, MRI,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지멘스라고 이제 제일 큰 회사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뭐 대기업이죠, 엄청. 뭐 삼성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있는데 삼성도 이제 요즘 이쪽을 한다고 초음파부터 시작해서 지금 CT, MRI를 삼성병원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는 사실 꽤 됐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과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레이저 뭐 우리 점 빼는 레이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너무 세부적이지만 예, 레이저들이 있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들도 요즘 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과로 얘기하면 뭐 보톡스 필러, 뭐 주사제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많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것들도 회사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연장인데요. 진단하는 거, 신약, 그 다음에 바이오 벤처,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AI랑 결합해서 요즘 이쪽 산업이 엄청 커지고 있어서 이쪽에 이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 똑같아요. 옛날 예를 들면 뭐 시대가 바뀌는데 먼저 가서 줄을 서 있어야 그쪽에서 취직이 되는 거지. 지금 예를 들면 뭐 2차 산업에서 나는 거기서 최고가 되겠다?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대 기계과가 제일 좋잖아요. 공대에서. 서울대 기계과에서 내연기관 지금 자동차 엔진을 하는 랩에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 박사 과정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전기차 거기만 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원도 다 그쪽으로 돈이 다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러면 나는 내연기관에 엄청 하고 있으면 물론 뭐 내연기관이 없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취직이 안 된다는 거죠. 뭐 내가 뭘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의사의 미래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환자를 보고 뭐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이제 뭐 이제 중학생이시니까 조금씩 뭐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 얘기를 많이 하죠. K-뷰티 뭐 K-팝 요즘 뭐 난리잖아요. 근데 요즘 K-의료가 사실은 또 난립니다. 뭐 제가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의료 관광객들이 뭐 사상 최대다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가 되게 우수하다는 거죠. 전 세계인 사람들이 와서 시술을 받거나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분들 중에 간혹 있는데 이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하면 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선진국 가더라도 병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와서 수술 받고 한국 와서 진료를 받는 거죠. 한국이 제일 싸고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하여튼 현재는 그렇다고 우리의 미래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제 주가 이거 네이버 그거라서 저 뭐 개인적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고 코스닥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 자 보시면 삼성전자 당연히 뭐 제일 좋은 기업이고 큰 기업 있는 거 보이죠? 근데 4등이 뭡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네. 59조예요, 59조. 그러니까 바이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 하나 삼성 바이오는 뭐 하냐 하면 신약 회사인데 그러면 얘네들이 현대기아차 우리 와 현대기아차 엄청 크다 월급도 많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걔네 울산 뭐 광주 공장 다 있는 것보다 얘가 더 크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셀트리온 뭐 네이버 아까 여기 있지만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코스닥을 보시면 요거는 2차 전지라 빼면 HLB가 가남 신약이거든요. 보시면 14조입니다. 3위잖아요. 코스닥 3위입니다. 그러면 취직 얘네가 사람을 뽑는다 했을 때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차에서 요즘 신입사원 안 뽑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줄 서 있어야 돼 똑같은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회사고 삼천당 제약회사고 뭐 JYP 여기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입니다. 휴젤 보톡스 회사고요. 클라시스 레이저 아까 장비 회사입니다. 레이저 우리 슈링크라고 하는 레이저 만드는 데고 레고캠 바이오, HLB 생명과학 다 바이오 회사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 이게 보면 다 10조씩 하잖아요. 2조, 10조. 무슨 뭐 이게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학교 다닐 때나 대학 의대 가서 이걸 모르죠. 나는 그냥 환자 열심히 보는 게 의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럼 뭐였냐? 옛날 1등 한국전력 뭐 이런 게 1등입니다. KT 뭐 이런 거. 그래서 보여드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냐?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 세계예요. 코스닥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스닥 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냥 그 유럽이랑 다 포함해서 여기도 지금 근데 좀 안 보여서 죄송한데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건데 이게 다 AI랑 지금 관련이 돼 있고요. 뭐 아람코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보면 릴리 비만약 만드는 데거든요. 비만약 만드는 거 노보스크 비만약 만드는 데거든요. 다 제약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이것도 물론 샴푸 있죠. 샴푸 헤드앤숄더가 이거긴 한데 얘네가 제약 바이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물론 우리 자랑스러운 삼성전자가 전 세계 29위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회사들보다 이 회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이런 것들 다 지금 시총이 이거는 뭐 제가 몇 조인지 뭐 아까 우리나라는 아까 삼성전자가 여기 431조로 우리나라 1등인데 예를 들면 비만약 만드는 릴리 회사가 976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2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 그거를 선생님들 뭐 학생들 한두 명 꼭 알아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피부과로 좀 더 예를 들면 아까 클라시스라는 회사가 뭐 이렇게 됐대요. 회사를 팔아서 피부과 전문의가 2007년에 창업한 뭐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김천에 개업하기 전에 있었던 그 원장님이 이 창업주랑 이제 동기죠. 그러니까 피부과 동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원장님은 환자를 엄청 많이 보고 해서 저도 가서 배우고 뭐 많이 했는데 그분이 맨날 이 얘기만 나오면 걔는 환자 없어가지고 뭐 진료가 뭐 환자 뭐 경쟁이 안 돼가지고 맨날 기계 뜯어보면서 이거 회사 차렸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하지만 이 사람이 가장 가쁘다. 뭐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다. 뭐 이게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피부과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 친구 보드 동기가 여기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없나? 네, 의료 AI 하는 회사인데 그 서울대 피부과 나오는데 너 개업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넌 뭐 하냐 이랬더니 그거 이사야. 루닛 이사.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강의하고 다니고 뭐 환자를 보긴 보는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맞다 안 맞다 물론 아까 말한 전통적인 이런 분들 보고 되게 훌륭하죠. 근데 제가 뭐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번 분들 존경하는데 이제 뭐 이것만 보고 예를 들면 화려하게 뭐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뭐 이런 거를 보고 당연히 꿈을 꾸겠죠. 꿈을 꾸는데 예를 들면 뭐 연봉이든 안정감이든 선생님들이나 뭐 지인이나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추천을 하겠지만 실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또 이런 시장이 커지는 것도 있고 어둡지는 않다.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교시는 좀 더 해도 되는데요. 일단 1교시까지 그러면 뭐 질문이 혹시 있거나 하면 여기까지 1교시에 대해서 질문 받고 쉬었다가 2교시로 가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네. 네네. 선생님.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정치적 얘기인데 지금 파업을 하는 분들은 여기 과정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뭐 질문이 있으시면. 네. 네. 만약 저희가 의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의사가 되면 로봇들이 다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AI나 로봇이 치료를 하지 않는데요. 근데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막 의사가 네. 그렇게 45세 정도 된다 하는데 그 정도 되면 다 로봇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AI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의사거나 뭐 과학자들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럼 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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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뭐 2교시는 쉬었다가 네네네. 네.